조우석 문화평론가 평론이 흥미롭습니다. 미디어편 주필이고요. KBS 이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홍준표의 기적적 승리를 예측하는 근거를 세 가지로 댔습니다. 홍준표가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건 진짜 기적적이라는 말이 맞아요. 홍준표가 만약 당선되면 이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이분의 그 칼럼이 좀 흥미롭고 우리의 관심을 끌어서 소개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5월 9일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의 당선 가능성이 60% 이상이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의 당선이 60%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지지율이 여론조사 발표 마감 시한인 지난 2일, 5월 2일 날 지지율이 20% 차이가 나는데 20%도 앞서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문재인의 당선 확률이 60% 이상이죠.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 못한 고약한 국가관, 송민순 회고록 문제에서 아들 채용 의혹에 이르는 숱한 악재에도 그의 지지율은 현상적으로 요지부동이다. 5월에 선거를 준비한 저들의 역량, 민노총 핵심인 언론노조의 지원 등에 힘입은 선전으로 보여진다. 국가관이 진짜 고약하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완전히 북한과 이제 짝짝꿍이 되어가는 국가관,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의 그 문제, 아들 채용의 문제, 이런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고 터졌는데도 지지율이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한 저들의 역량이고 민노총 핵심, 언론 노조의 지원, 이런 것들이 이 지지율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사실대로 보도를 안 하잖아요. 중앙일보는 문준용의 특혜 채용 이걸 폭로했는데도 국민의당에서 문준용의 친구 증언을 폭로했는데 중앙일보는 아예 보도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국민들은 모르니까 그런 것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몇몇 조사만 봐도 그렇다. 뉴데일리 조사 4월 30일에서 안철수 21.5%, 홍준표 20%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했다면 문재인은 2배 가까운 41.1%다. 2일 조선일보 조사는 문재인 38.5%, 홍준표 16.8%, 안철수 15.7%도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과 홍준표의 지지율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 2일까지의 현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기적적 승리를 예측하려 하는데 근거는 셋이다. 첫째, 대통령 탄핵 전후 무너졌던 이념 지형의 복원.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 완전히 무너졌던 이념 지형의 복원이라는 건 보수파가 다시 복원됐다. 이 말이에요. 보수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뭉쳤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세론에 기대온 문재인의 안이한 선거 전의 패착. 대세론 때문에 문재인이 선거를 제대로 열심히 안 했죠. 열심히 안 했습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안 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홍준표라는 보수 진영의 대중정치인의 수직 상승이 그것인데, 무엇보다다 홍준표라는 보수 진영의 대중정치인의 홍준표라는 이 대중정치인의 보수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인은 그동안 언론이 놓쳐온 큰 흐름이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런 걸 잘 인정 안 하죠. 합니다. D-Day 5일, D-Day 5일 전에 이제 그저께, 그저께인가 이제 쓴 글입니다. 홍준표의 대역전승을 예견하는 이들은 통계학 전문가 이영작 박사를 비롯해서 적지 않다. 이영작 박사가 홍준표의
역전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홍준표의 뜀박질이 지지율 3%로 시작했던 미국 트럼프의 극적인 당선, 2002년 노무현 돌풍과 꼭 닮았다는 경계심이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등장했을 정도인데 무엇보다 이념 지형의 복원 조짐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이게 확 표쏠림이 있었고 노무현 돌풍이 있을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홍준표 돌풍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그걸 홍준표 돌풍을 반영하는 것이 대구 경북 민심, TK 민심이죠. 매일신문과 TBC가 2일 조사한 경우 지난 5월 2일 날 매일신문과 TBC는 대구방송이군요. 대구방송. 대구방송이 매일신문과 함께 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21.5%, 안철수 19.2%인데 홍준표가 33.8%로 껑충 뛰어 있습니다. 한 달 전 정당 지지율을 기억해 보라. 한 달 전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민주당이 46%,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이 46%.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박살 나버렸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완전히 한 달 만에 홍준표 33.8%인데 문재인은 21.5%로 확 전세가 뒤바뀌어졌습니다. 보수 유권자의 64%가 안철수를 찍겠다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했고요. 18%가 문재인을 찍겠다는 그런 응답을 했어요. 한 달 전에는. 그런데 지금 한 달 만에 확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철수 지지율 자체가 곤두박질 치고 홍준표의 일부 2위 자리를 내준 지금 이른바 전략적 투표론을 언급하는 환경 자체가 허물어졌다.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은 안 돼. 문재인은 위험해. 그러니까 대안이 안철수밖에 없지 않겠어? 문재인 위험하니까 안철수 찍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사람이 대구 경북에서 많았는데 또 다른 데에서 많았는데 지금 그것이 확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최악을 피하려고 차악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최악은 문재인을 말하고요. 차악은 안철수를 말합니다. 최악인 문재인은 안 찍고 안철수를 찍어야지. 그 다음 악이니까. 다른 사람 찍을 사람이 없어. 보수파에서는. 그렇게 한 달 전만 해도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홍준표를 찍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혼란이 조금 정리되면서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가 된다는 확신을 품게 됐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홍준표의 기적적 당선을 예측하는 첫 번째 증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5일 언론이 몰랐던 숨은 표가 대거 쏟아질 게 분명하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둘째, 대세론에 기대온 문재인 본인의 소극적 선거 전의 역작용도 심각하다. 이를테면 TV 토론에서 문재인은 그만하시죠. 이런 소리만 어설프게 반복했다. 하다가 곤란하면 그만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문재인은 그만하자. 이게 화근이다. 지지율이 높으니까 확전을 하지 마라. 그렇게 캠프에서 조언을 했겠죠. 문재인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앞서니까 괜히 싸우지 말고 그냥 어지간한 건 넘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재인은 그대로 곤란한 거 이렇게 있으면 그만하자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웃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그가 상황 파악이 덜 된 바보란 인상만 풍겼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자꾸 허허 웃고 넘어가고 그만하자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문재인은 일반 국민들 가운데 문재인은 뭔가 상황 파악을 잘 모르는구나. 약간 좀 머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 아니야. 이런 것을 이제 인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40% 전후의 지지율 자체가 거품이고 이제 이것은 한 10% 정도를 빼야
정확하다고 이영작 박사가 그렇게 대표적으로 주장하죠. 이것이 이제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보면 문재인, 홍준표 2파전이고 각각 35% 내외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문재인이 소극적인 선거를 했기 때문에 홍준표가 기적적으로 당선될 수가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그 유세 일정을 이렇게 보니까 며칠 전부터 이렇게 쭉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홍준표 후보의 유세하는 그 장소가 문재인 후보의 갑절입니다. 갑절. 문재인 후보가 5군데를 하면 홍준표 후보는 10군데 이상을 합니다. 배나 더 많이 뛰어요. 배나.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굉장히.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나이가 동갑인데 배나 더 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전국을 다 누비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생각났어요. 토끼와 거북이. 지금 문재인 씨는 토끼같이 여유를 부리고 있구나. 토끼같이. 토끼가 실컷 뛰어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니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는다. 한참 있다 보니 저 뒤에 땀을 뻘뻘 흘리며 기어오는데 가득하게 멀리 보는데 언제 저기 올지 한잠 자고 났으니까 그 자고 난 사이에 거북이가 추월해서 1등을 했다. 이게 이소우화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아주 여유를 부리면서 토끼같이 지금 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구나. 홍준표 후보는 죽어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구나. 잘하면 토끼와 거북이 경주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홍준표라는 보수진영 대중정치인의 놀라운 선전이 선거 막판 결정적이다. 이 홍준표라는 보수진영의 대중정치인의 선전, 전투를 잘하는 걸 선전이라고 그러죠. 선전. 홍준표라는 이 보수파의 대표 주자로 나온 홍준표가 굉장히 싸움을 잘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싸움을 잘한다. 지난 1개월 새 홍준표는 일취월장하는 중이다. 하루 낮이 다르고 밤이 다른. 낮에도 올라가고 밤에도 올라가는 일취월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낮에도 올라가고 밤에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중이. 선거운동 초기의 그와 지금의 홍준표는 천양지차다. 천양지차죠. 당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당해도 싸다. 이렇게 독설을 날렸는데 그거야말로 지지층을 모독한 정치적 자살골이었는데 근데 자살골 한번 넣었죠. 태극기 민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욕을 해댔으니 완전히 자살골 넣었죠. 그때 홍준표 인기가 팍 떨어져. 태극기파에서 홍준표를 완전히 원수 취급하는 사람이 이때부터 엄청 생겨났습니다. 이제부터. 그때는 홍준표에게 제대로 조언해준 스태프가 없었고 홍준표도 허둥댔다.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박근혜를 욕하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허둥대면서 그 말을 했다. 그래서 자살골 한번 넣었다는 거죠. 그 직후 1개월 그는 확 달라졌다. 태극기 민심을 포함해서 이 땅의 보수 세력이 목말라 했던 메시지를 그만큼 이 홍준표만큼 정확하게 내건 적확이라는 말, 적확이나 정확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만큼 적확하게 내건 정치인은 일찍이 없었다. 일찍이 없었다. 홍준표만큼 보수층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그런 후보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87년 대선 이후 등장한 역대 대선 후보 중 가장 강력한 우리 편의 등장. 연세대 유석춘 교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87년 대선 이후에
보수 후보 중 가장 강력한 보수편의 후보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가장 보수편에. 이것이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지금 홍준표 후보가 한 달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깎아내릴 때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집권하면 정부 좌파 척결하겠다, 전교조를 혁파하겠다, 민노총을 깨뜨려버리겠다, 한반도 전술핵을 도입하겠다, 동성애 나는 반대한다. 뭐 이거 전부 다 보수파들이 목말라던 공약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보수파들이 확 마음을 이제 주는 거죠. 야, 이게 홍준표가 뭐 당선되면 우리 꿈이 이루어지겠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리고 또 박 대통령 이게 탄핵을 받을 만한 죄도 없는데 탄핵을 했고, 내가 당선되면 이제 이 탄핵 과정 재조사하겠다 그러고 검찰부터 손을 보겠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 보수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걸 지금 다 말하고 있고 공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가에겐 자유를 주겠다, 개인에겐 기회를 주겠다, 기업가들의 길을 살려서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기업가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후보들에겐 전혀 들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다른 보수파 후보들이 이거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홍준표다움을 가장 잘 보여준 대목은, 그때 그 TV 토론 때 존경하는 인물을 한 사람씩 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자가.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어떤 사람 뭐 세종대왕이니 뭐 이순신 한 사람도 있나요? 뭐 하여튼 역사적인 인물을 다 댔는데, 홍준표 후보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고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존경한다 이래서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존경. 이건요, 보수파들에게는 진짜 표를 얻을 수 있는 말이죠. 보수파들만 좋아하는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는 건 보수파들만 좋아하지 누가 이거 좋아합니까? 어차피 저 좌파들은 홍준표 안 찍어줄 거니까. 그래서 보수파의 마음이 확 기울어져가지고 지금 홍준표 돌풍이 불고 있는 거죠. 이상이 홍준표의 기적적 당선 가능성을 예견한 세 가지 이유인데 다른 것 없다. 다른 것 없다. 홍준표로서는 자기 스타일로 가면 된다. 자기 스타일. 자기 스타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주장한 거거든요. 밀고 나가면 보수파의 입을 대변하는, 보수파의 마음을 대변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안보 대란, 정치 대란에 지금 안보 대란이죠. 정치도 대란이죠. 안보가 지금 북핵 미사일 위기 때문에 풍전등화하고, 정치가 좌파들이 그냥 박 대통령을 그냥 탄핵당할 만한 죄도 없는데 끌어내려가지고 정치 대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말했습니다. 대란에는 대치가 필요하다. 큰 난이 일어났을 때는 큰 정치가 필요하다. 그냥 작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의 명언에 기대를 건다. 재확인하지만 이번 대선은 무늬만 대선일 뿐 실제는 체제전쟁이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체제전쟁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인민민주주의 체제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체제전쟁입니다. 체제전쟁. 대한민국이 살아나느냐,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세력에 꼼짝없이 당하느냐의 큰 싸움이 맞다. 홍준표의 대역전 소식과 함께 이명박, 박근혜에 이은 보수정권 제3기 개막이라는 뉴스를 듣고 싶은 심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누구 말대로 9회 말 투아웃의 야구장 상황에서 기대했던 역전 홈런 한 방이 터질 걸 우리는 기대한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저도 이것을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복원.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 완전히 무너졌던 이념 진영 복원이라는 건 보수파가 다시 복원됐다 이 말이에요.
보수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뭉쳤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대세론에 기대온 문재인의 안이한 선거 전의 패착. 대세론 때문에 문재인이 선거를 제대로 열심히 안 했죠. 열심히 안 했습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안 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홍준표라는 보수 진영의 대중정치인의 수직 상승이 그것인데, 무엇보다다 홍준표라는 보수 진영의 대중정치인의 홍준표라는 이 대중정치인의 보수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인은 그동안 언론이 놓쳐온 큰 흐름이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런 걸 잘 인정 안 하죠. 합니다. D-Day 5일, 이제 D-Day 5일 전에 이제 그저께 그저께인가 이제 쓴 글입니다. 홍준표의 대역전승을 예견하는 이들은 통계학 전문가 이영작 박사를 비롯해서 적지 않다. 이영작 박사가 홍준표의 역전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홍준표의 뜀박질이 지지율 3%로 시작했던 미국 트럼프의 극적인 당선, 2002년 노무현 돌풍과 꼭 닮았다는 경계심이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등장했을 정도인데, 무엇보다 이념 지형의 복원 조짐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이게 확 표쏠림이 있었고, 가관이 지금 진짜 고약하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완전히 북한과 이제 짝짝꿍이 되어가는 국가관,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의 그 문제, 아들 채용의 문제, 이런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고 터졌는데도 지지율이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한 저들의 역량이고, 민노총 핵심, 언론 노조의 지원, 이런 것들이 이 지지율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사실대로 보도를 안 하잖아요. 중앙일보는 문준용의 특혜 채용 이걸 폭로했는데도, 국민의당에서 문준용의 친구 증언을 폭로했는데 중앙일보는 아예 보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국민들은 모르니까 그런 것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몇몇 조사만 봐도 그렇다. 뉴데일리 조사 4월 30일에서 안철수 21.5%, 홍준표 20%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했다면 문재인은 2배 가까운 41.1%다. 2일 조선일보 조사는 문재인 38.5%, 홍준표 16.8%, 안철수 15.7%도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과 홍준표의 지지율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 2일까지의 현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기적적 승리를 예측하려 하는데 근거는 셋이다. 첫째, 대통령 탄핵 전후 무너졌던 이념 지형의 조우석 문화평론가 평론이 흥미롭습니다. 미디어편 주필이고요. KBS 이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홍준표의 기적적 승리를 예측하는 근거를 세 가지로 댔습니다. 홍준표가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건 진짜 기적적이라는 말이 맞아요. 홍준표가 만약 당선되면 이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이분의 그 칼럼이 좀 흥미롭고 우리의 관심을 끌어서 소개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5월 9일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의 당선 가능성이 60% 이상이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의 당선이 60%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지지율이 여론조사 발표 마감 시한인 지난 2일, 5월 2일 날 지지율이 20% 차이가 나는데 20%도 앞서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문재인의 당선 확률이 60% 이상이죠.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 못한 고약한 국가관, 송민순 회고록 문제에서 아들 채용 의혹에 이르는 숱한 악재에도 그의 지지율은 현상적으로 요지부동이다.
올해 선거를 준비한 저들의 역량, 민노총 핵심인 언론노조의 지원 등에 힘입은 선전으로 보여진다. 고려졌다.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은 안 돼. 문재인은 위험해. 그러니까 뭐 대안이 안철수밖에 없지 않겠어? 문재인 위험하니까 안철수 찍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사람이 대구 경북에서 많았는데 또 다른 데에서 많았는데 지금 그것이 확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최악을 피하려고 차악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최악은 문재인을 말하고요. 차악은 안철수를 말합니다. 최악인 문재인은 안 찍고 안철수를 찍어야지. 그 다음 악이니까. 다른 사람 찍을 사람이 없어. 보수파에서는. 그렇게 한 달 전만 해도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홍준표를 찍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혼란이 조금 정리되면서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가 된다는 확신을 품게 됐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홍준표의 기적적 당선을 예측하는 첫 번째 증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5일 언론이 몰랐던 숨은 표가 대거 쏟아질 게 분명하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둘째, 대세론에 기대온 문재인 본인의 소극적 선거 전의 역작용도 심각하다. 이를테면 TV 토론에서 문재인은 그만하시죠. 이런 소리만 어설프게 반복했다. 뭐 하다가 곤란하면 그만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문재인은 그만하자. 이게 화근이다. 지지율이 높으니까 노무현 돌풍이 있을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홍준표 돌풍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그걸 홍준표 돌풍을 반영하는 것이 대구 경북 민심, TK 민심이죠. 매일신문과 TBC가 2일 조사한 경우 지난 5월 2일 날 매일신문과 TBC는 대구방송이군요. 대구방송. 대구방송이 매일신문과 함께 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21.5%, 안철수 19.2%인데 홍준표가 33.8%로 껑충 뛰어 있습니다. 한 달 전 정당 지지율을 기억해 보라. 한 달 전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민주당이 46%,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이 46%.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박살 나버렸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완전히 한 달 만에 홍준표 33.8%인데 문재인은 21.5%로 확 전세가 뒤바뀌어졌습니다. 보수 유권자의 64%가 안철수를 찍겠다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했고요. 18%가 문재인을 찍겠다는 그런 응답을 했어요. 한 달 전에는. 그런데 지금 한 달 만에 확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철수 지지율 자체가 곤두박질 치고 홍준표의 일부 2위 자리를 내준 지금 이른바 전략적 투표론을 언급하는 환경 자체가 허물